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독일을 모범국가다라고 치켜세우는 신문 기사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독일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데이터를 깊이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확진자 추세를 살펴보니까요. 초반에 우리나라가 아주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덕분에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됐었는데요. 독일도 3월 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의 일자에 가까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요게 3월 9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라고 하니까 3월 초부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방식의 검사를 독일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월 초부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죠. 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왜 일자의 독특한 특성이 보이는가? 직선처럼 보이는 특성이 보이는가? 저는 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가설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 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걸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요. 노란색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확진자 수입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염이 됐지만 확진자로 판정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누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검사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학 저널도 그렇고 토마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바로 우한을 봉쇄한 데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우한을 봉쇄했더니 이렇게 실질적인 감염자 수가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1월 23일 날 우한을 봉쇄했거든요. 일찌감치 우한을 봉쇄했는데도 이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가 감소하지 않아요. 증가자가 계속 일자 직선을 그립니다. 독일하고 매우 유사하죠. 지역을 봉쇄해도 이런 특성을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확진자 판정 기준을 바꿨죠.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확진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하루에만 1만 5천 명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죠.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진자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기울기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적 확진자 수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이런 S자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일자 직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데이터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수치 차이가 너무 커서 비슷한 오스트리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도 특징이 뭐냐면 S자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죠. 최근에 와가지고는 길이가 조금 더 급해졌습니다. 유럽이 대대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 간의 이동을 봉쇄했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거의 일자선을 그립니다.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따라서 우한을 봉쇄했듯 유럽 국가들도 국경을 막고 지역 간의 이동을 막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본이나 또는 오스트리아, 독일처럼 이렇게 일자 직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유럽 국가들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자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분석을 마쳤고요. 자, 지금부터는 R 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저장할 리스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URL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분석하진 않지만 완치자 수까지 다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두 합치죠. 가장 최근 데이터는 언제냐면 바로 어제 날짜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사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코리아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바꿔주고요. 영국이나 또는 이름이 긴 나라들 좀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요. 시간에 따른 국가별 비교에서 2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랭킹 비교도 조금 해봤고요. 국가 간의 비교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그 독일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요걸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실행시키면 그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 볼 수 있고요. 요걸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넣었던 것처럼 GIF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본하고 오스트리아 비교한 거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실행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나라 이름만 바꿔 넣으면 돼요. 나라 이름 어떻게 아냐면요. 요 위에 보면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즉석에서 코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유니크 하고 데이터의 컨트리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국가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일본과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소개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도 한번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한 걸 저장한 거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독일과 일본의 누적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 봉쇄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